주유소에서요. 간혹가다 주유할 때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정말 큰일 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얼마 전 경북 포항의 주유소에서요. 주유하던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밤 경북 포항의 한 주유소입니다. 지금 네. 차량 한 대가 주유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네. 수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주유를 위해서 주유구에 주유기를 꽂은 채 신용카드를 받아들고 결제를 하려고 자리를 떠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 결제를 마친 신용카드를 운전자에게 되돌려주는데요. 뭐 늘 보던 모습이었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주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때 네. 이 차량이요. 이제 주유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아르바이트생은 주유선에 몸이 걸려서 공중으로 몸이 떠오르면서 주유기와 기둥이 세게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 이 머리를 부딪혔는지 세상에. 곧 주저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세상에. 심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역시 나와서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주유 도중에 차량이 출발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안지훈 기자님. 이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20대 아르바이트생은요. 분명 차주에게 카드를 주면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차량이 아직도 주유 중인데 그냥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이 영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차주에게 카드를 건넨 뒤에요. 차량 옆에 서서 주유 상태를 체크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주유기가 파손이 됐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주유선에 걸린 아르바이트생이 주유기 등에 부딪히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분명히 저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이 진술로는 운전자에게 아직 주유 중이니까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주면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차주분이 저희 주유소 사장님이랑 통화하면서도 확인된 부분이고요. 근데 자기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카드를 주길래 주유가 끝난 줄 알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본인도 인정을 하고 계세요? 네, 그 녹음에 나와 있어요. 그 주유소 사장님이 저희 직원이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출발하셨다 그랬더니 아 그거는 맞는데 카드를 주길래 주유가 끝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녹음돼 있어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했던 말이 맞다. 그런데 난 주유가 끝난 줄 알고 출발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교수님. 서로 이제 말이 좀 약간 다른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차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거의 자주 오시나 봐요. 저 주유에 자주 와서 기름을 넣는데 본인은 주유가 끝난 줄 알고 출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아르바이트생 얘기 들어보면 차주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통화한 내용은 차주가 그렇게 다시 물어봐요. 저희 직원이 기다리라고 말했고 주유기 빼는 거 보고 출발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기 빼는 걸 보고 출발해야 되는데 먼저 출발한 걸 본인이 이제 인식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또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차주가 해당 사고 직후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괜찮냐 상태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괜찮다고 대답을 했다라고 지금 본인은 얘기하는데 네. 아르바이트생은 차주에게 괜찮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본인한테 아르바이트생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준 뒤 그대로 귀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르바이트생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괜찮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괜찮다고 얘기한 적도 없으면 일단 차주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차 때문에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다쳤잖아요. 그럼 괜찮냐고 물어보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다쳤으면 제가 볼 때는 검사 받아봐야 돼요. 저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그냥 가버리면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냥 귀가해보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대체?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순간적인 충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저 차주가 다행히 현장에서 멀리 가지 않은 채 차량을 멈추고 와서 괜찮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 괜찮다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나온 대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저렇게 괜찮다고 했지만 그
차량 차주가 출발하고 나서 몇 분도 안 돼서 사고 후유증이 생겼답니다. 저 아르바이트생과 주유소 소장 간의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좀 전에 무슨 일 있었나요? 사장님, 제가 혹시 연락한 적 있어요? 요즘 괜찮나? 아니, 방금 꿈 꾼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사장님, 제가 지금 이제 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생사람 보면서 정 차리고 있고 네, 3분 대로 가니까 네. 네? 네, 사장님, 혹시 방금 무슨 일 있었나요? 왜 자꾸 소리 하냐? 너 가만히 지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네. 김유진 아나운서. 저 아르바이트생이 주유소 사장님을 귀찮게 할 목적으로 당시에 3차례나 전화해서 사장님 조금 전에 무슨 일 있었나요?를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따르면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CT와 MRI 검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뇌진탕 판정을 받았다고 세상에. 하고요. 지금 어깨와 목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의사 말로는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이 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라고 어허. 하는데요. 지금 이 후유증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틀간 누워서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뭐 토하는 정도의 증세는 없지만 여전히 어지러움이 남아 있어서 아마도 좀 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생은요. 사고 자체도 자체 충격이지만 그 이후에 당시 차량 운전자의 적반하장식 반응에 너무 어이가 없고 분통 터진답니다.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보험 접수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주유소에 배상을 받아야 된다면서 이게 왜 교통사고냐면서 오히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보험 접수를 했다는 거를 저희는 차주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전에 보험 접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연락이라도 한 통 올 줄 알았는데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맨 처음이랑. 네. 처음에는 저 같은 아들이 있다면서 치료받는 게 우선이라 해놓고 정작 치료를 받으니까 연락 한 통 없고 뭐 사과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아이고 나한테도 학생 같은 아들이 있는데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험 처리도 늑장 대응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 양진인 변호사님 차량 운전자는 그렇게 이 주장을 했다는 거 이게 왜 내 책임이냐? 주유소 책임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사실 주유소의 책임이라고 보려면 주유소 사장이 관리 감독하는 저 직원, 아르바이트생이 잘못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저 직원, 아르바이트생이 뭐 잘못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큰 상황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피해 이제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와 차주가 이제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네. 차주가 주장하기를 나는 20%밖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난 사고니까 주유소 사장한테 보상을 받으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네. 그리고 사고 3일 뒤에도 오전까지만 해도 나는 보험 접수 못 해주겠다라고 하다가 오후에 뭔가 상황 파악이 됐는지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돌연 보험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접수도 뭐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접수를 했다, 치료를 받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를 통해서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듣게 된 상황인데요. 사실은 충분히 교통사고로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유를 마치고 사이드미러로 주유가 완료됐는지를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출발해서 아르바이트생이 머리까지 저렇게 충돌을 했을 정도면 사실은 본인의 과실이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일부 뭐 아르바이트생이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실을 조금 참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에요. 이제는 좀 괜찮은가? 또는 아이고 내가 정말 그때 미안하게 했어.
치료는 잘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인지상정이지. 지금 예. 오히려 지금 주유소 책임지기가 나는 20% 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맞는 말씀입니다.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어떤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젊은 학생이 다쳤다면 도덕적인 경우라고 생각해서도 좀 위로의 말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분이 제가 보니까 누구한테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주유소에도 한 일정 부분 한 20% 정도 책임이 있다. 이제 이거에 좀 매몰된 것 같아요, 생각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차가 주행하면서 일어난 그 부수적인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교통사고고요. 네. 당연히 교통사고가 나면 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운전하면서 낸 사고가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중과실 같으면 그 상당 부분 복잡한 절차가 있을 거고요. 경과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판정이 된다면 이 사람이 종합보험을 만약에 들었다면 네. 합의한 걸로 간주해서 종합보험원에서 합의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처벌하지 않게 되죠. 네. 다만 두 가지 이제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 분께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보험 처리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치료가 다 잘 되는 걸 아마 이 위로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차제예요. 만약에 저 영상을요. 아르바이트생의 부모님이 보셨다면 이거 가슴 찢어집니다. 억장 무너집니다. 그런데 운전자분도 비슷한 또래 아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입장 바꿔놓고요. 아드님이 사회생활 경험한다고 주유소에서 또는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런 경우를 당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치료받고 있는 저 아르바이트생에게 따뜻한 사과와 위로의 전화 한 통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